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있었죠. 비트코인의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10,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10,000달러에 이어서 네, 1,200달러까지 장중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연이어 이제 높은 도미넌스의 영향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가 알트코인의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었죠. 네, 이러한 반등 속에서 한 애널리스트의 가격 예측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네, 바로 맥스카이저인데요. 네, 과연 얼마까지 상승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이제 금융평론가가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상승 전망을 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평론가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은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또 지난 2012년 당시 비트코인에 대한 예측이 너무 보수적이었다며 현재 비트코인은 10,000달러 밑으로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 2012년 당시에 그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맥스카이저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40만 달러 지금 수준에서 약 40배 가량 상승을 해야 하는 수치인데요. 네, 2020년 안에 이제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게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 전망과 더불어서 현재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보유하는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아프리카에서 계속 보유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아프리카 암호화폐 보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아공의 인구의 이제 10.7%의 가나 및 나이지리아는 7에서 8%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남아공 소재 P2P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팍스풀의 CEO 레이 유셰프는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인근 국가에 송금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는 법정 화폐 및 경제 불안정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죠. 네, 현재 아프리카처럼 은행 시스템이 좋지 못한 곳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꾸준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최초 목적이었던 탈중앙화의 성격이 이런 제3세계 국가들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 선진국들이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현재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죠. 네, 베네수엘라 경우는 약 6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제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약 11kg이 줄어들 정도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죠. 네, 현재 볼리바르의 월 최저 임금이 18,000 네, 이제 볼리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약 7,000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는 달걀 한 판을 겨우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법정화폐가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 암호화폐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떠오른 것이죠. 네, 암호화폐 대신은 볼리바르를 대신해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익명성이 더욱더 보장이 되며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전 세계 수천 명의 사용자가 이제 호스팅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온 오프라인 결제를 즉시 할 수가 있죠. 네, 나이지리아와 이제 니제르 등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은행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서인데, 낙후된 금융 서비스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가들의 암호화폐 증가가 금융 선진국들에도 이제 인식의 개선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과 많은 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인 S&P 500과도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큐 마켓을 인용하며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 2주 동안 마이너스 10.9에서 마이너스 3.5%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반면 비트코인과의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 2주 동안 31%에서 21.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이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인 참리의 경우 작년 9월 비트코인과 S&P 500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이 주식의 위험 분배 매도에 이은 것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려면 S&P 500이 신고점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호화폐는 소규모이고 위험 자산이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토로의 시정 분석가인 마틴 그리스판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시장의 급락과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에는 일정한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유튜브 본인도 이 얘기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연히 몇 번 맞을 수도 있지만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기는 비트코인의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국내 소식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54% 이상이 이미 개발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금융기관의 54%는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개발 중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로 금융과 투자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응답 금융기관 90곳의 절반이 넘는 54%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답했습니다. 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은행인데요. 상당수의 은행이 수년 전부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사업에 적용하고 있죠. 네, 하나은행과 고려대학교는 올해 봄학기부터 학생증 카드를 발급 절차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습니다. 네, 하나은행이 개발한 블록체인에 고려대가 학적 정보를 올리고 공유함에 따라서 학생증 발급 기간을 약 2주에서 3일로 줄인 것이죠. 네, 사전에 허가된 참여자 노드끼리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 또한 지난해 5월 의사 대상 대출 상품인 신한닥터론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한병원 의사협의회에 정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 절차에 2에서 3일이 걸렸는데, 네,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협의회가 증명서류를 블록체인에 올려 은행과 공유하면서 대출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며 대출이 편리해지며 대출 건수가 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비대면 계좌 개설을 늘리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최근 주목하는 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신원 인증 DID 사업인데요. 네, 상당수의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가 3대 DID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DID의 경우 인증 정보를 분산하고 보관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편의점에 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성인 여부만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현재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사업은 암호화폐는 제외한 채 분산 원장을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은 지능화돼 암호화폐 투기는 막는다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은행의 관계자의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기술적 검토는 하지만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언급을 했었는데, 네,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선 은행 프로세스에서와 어플리케이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죠. 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팩트죠.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가 완화되어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활기를 되찾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XRP의 경우 장중 0.3달러를 재돌파했죠. 네, 0.3달러의 경우는 이제 역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랠리를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역사적 저항선 0.3달러를 다시 재돌파를 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XRP가 엄청난 강세장이 다시금 찾아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는 2019년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대형 알트코인 중 하나 리플 XRP는 2020년 들어서 강세를 보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인 0.3달러를 넘어섰다. 오랫동안 리플 가격에 발목 잡아왔던 저항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 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파라볼릭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의 저명한 트레이더인 이제 스모키의 경우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XRP의 USD 트레이드 페어가 강세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XRP가 다른 주요 알트코인을 따라잡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트위터의 또 다른 애널리스트 갤럭시의 경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가격이 0.3달러 수준 이상에서 거래되면 향후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을 했는데, 네, 앞서 암호화폐 분석가 토니 수필로트로는 이제 뉴스 BTC를 통해 XRP의 알트 시즌이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크나큰 상승을 통해서 XRP가 개당 1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집트 국립은행 이제 MBE가 리플렛에 2020년 합류를 했죠. 네, 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확장해 나가는 중인데, 네,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이미 14달러는 무난히 넘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 반등이 중장기적으로 흘러가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그동안의 호재에 눌려 있던 XRP의 대상승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2월 18일 미국 정부에 의해 경매로 판매될 4,000개의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4,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보안광국에 의해 오늘 경매에 붙여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절차는 이제 입찰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입찰가가 비트코인을 받는 밀봉된 입찰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네, 경매에 포함된 모든 비트코인은 다른 연방 범죄, 행정, 민사 사건으로 몰수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네, 경매에 붙여질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4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치면은 이제 460억에 못 미치는 숫자이죠. 네, 공식 발표문에 의하면 경매에 참여하려면 약 2억 3,822만 원의 정해진 계약금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여러 블록으로 나뉘어져 4개의 다른 시리즈로 판매될 것이다.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경매는 상당한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에 앞서 크립토 포테이토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 보도를 했죠. 이는 50일평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상승 깃발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2014년 유명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지자인 팀 드레이퍼가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경매에서 3만 BTC를 사들인 적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가 구매한 비트코인은 현재 약 3,416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 국세청은 이제 오는 3월 3일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회담은 워싱턴에서 개최가 되는데 기술 거래소 납세 신고 규제 준수 문제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가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3일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네, 이때 많은 2주 정도 남았네요. 네.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이때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정보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블록스트림의 연구원의 경우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가시 프로토콜 등 메커니즘을 통해 노드 검증을 하며 해당 메커니즘으로 일부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때 프로빙 및 타이밍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리스크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는 출시까지 이제 103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리스크의 델리게이트 팀 중 하나인 이제 모스티는 리스크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103일 후에 정식 출시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메카르터 닷 네트워크라는 이 덱스는 이제 리스크의 블록체인을 통합한 거래소에서 모든 리스크 SDK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리스크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로서는 최초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는 보합 마감이 되었는데 블록체인 테마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1개 종목이 상승하며 19개 종목이 하락을 했으며 2개 종목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또 머니그램이 7.02%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5.03% 상승하며 12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 6.57% 상승을 했습니다. 33만 5천 원. 리플 XRP의 경우 4.44% 상승하면서 354.09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위의 테조스 같은 경우도 이제 11.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크게 다르지 않은 62.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